예,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앤 자동화의 그 중간고사 테이크홈 이그잼이 되겠습니다. 테이크홈 이그잼은 말 그대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다음에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파워포인트에다가 뭐 설명 좀 붙이시고 필요하다면,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소스 코드를 같이 붙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자체가 또 다른 데서 카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붙여주시고요.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부터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그 사이버 강좌에 올라가셔서 최근 프로그램들 받아보시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시고 이 테이크홈 이그잼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것들을 좀 다뤘었고요. 올해는 이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장 정도 되는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제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많은 이 산업용 로봇이나 또는 협동 로봇이라 불리는 로봇들이 이 다음과 같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도, 정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정확도 또는 정밀도라는 부분에서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걸 문제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그냥 로봇이 끝단위 움직이면서 직선을 그리는 예제입니다. 이 직선 그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하셨던 예제들에서 시포스 명령 같은 것들 호출하시면은 직선을 특정한 현재의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 쭉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리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비기너, 초보자의 경우에도 로봇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그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그려보면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좀 안 좋게 나옵니다. 대신에 전문가들이 좀 오래 사용하신 경험자들이 이걸 똑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정확한 직선을 그립니다. 이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 비기너가 그린 경우에는 약간 삐뚤삐뚤 A에서 B까지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약간 삐뚤어지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제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전문가의 경우에도 살짝은 벗어납니다만, 왼쪽에 있는 그 초보자처럼 삐뚤삐뚤하지 않고 그래도 아주 부드럽게 직선들을 그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보통의 경우에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 용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A에서 B 지점까지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의 경우 저렇게 삐뚤삐뚤하게 나타나면 이 비드질이라고 부르는데, 용접 비드라고 부릅니다. 비드질을 하게 되면 삐뚤삐뚤삐뚤하게 나타나는 게 초보자들이고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똑같은 함수들을 이용을 합니다만 뭔가의 다른 방법을 써서 굉장히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똑같은 로봇을 가지고 삐뚤삐뚤하게 그리는데 누구는 정확하게 라인을 그린다. 이거 어딘가 화가 나는 지점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배우셨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어, 삐뚤삐뚤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라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라인을 그린다라는 거는 그 파라미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과 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그 문과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그거 모르겠고요. 이 모르면은 이 수식 보고서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리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뭔가 시작점이 있고요. 스타팅 포인트,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 파이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포인트, B 포인트가 있을 때 A는 벡터로 XX입니다. 얘는 지금 벡터이기 때문에 X, Y, G 해서 세 개의 요소가 이 안에 포지션 정보로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포인터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예, 여기에 우리가 파라메트릭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 예, 람다로 보통 고등학교 때는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 쓰기가 귀찮아서 예, t라고 표현했고요. t가 0일 때는 xs에 있고요. t가 1일 때는 xf에 있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벡터의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의 연산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1 빼기 t, t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예, t는 스칼라 값이라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요. xs나 xf는 두 가지 전부 다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v.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t가 0일 때에는 t는 0에서부터 1까지 사이를 움직이고요. t가 0일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가 0이잖아요. 그러면 1 빼기 0, 0 곱하기 xf.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xs가 나오고요. x가 1이면 즉 t가 1인 경우에 t가 1이 되면 t 대신에 여기 있는 t 있잖아요. 여기에다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t가 여기도 붙어 있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xf가 나옵니다. 자, 이 간단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t가 0일 때는 xs가 되겠고요. t가 1일 경우에는 xf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t를 0에서부터 1까지 천천히 0에서부터 0.1, 0.2, 0.3 이런 식으로 해서 1까지 이동을 시켜주면은 점이 처음엔 A 지점에 있다가 여기 0.1만큼 갔다가 또 여기 0.2만큼 가서 여기 0.3 점점점 하면서 마지막 1일 때에는 XF에 도달을 하는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 방정식, 선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예제를 보시면요, 이 최근 예제인데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지사항 쪽에 가시면 제가 올려놨을 거고요. 이 제로 패스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로봇의 경로, 정확하게는 트레젝토리를 의미하는데요. 궤적. 이 패스를 오늘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뭐 경로하고 궤적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궤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경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스타팅 포인트가 500, 200, 0 좌표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XF 파이널은 500, 400, 0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파이썬 코드에다가 제가 넣어놨고요. 첫 번째 예제는 제로 패스 1 안에 있는 테스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포스를 써가지고요. XS, YS, ZS 포지션으로 로봇팔이 삐용 하고 일단 움직여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팔이 원점에 있다가 초기 위치에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XS가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쓴 거는 지금 눈치껏 보시면은 대문자로 표기된 거는 벡터가 되겠고요. 소문자로 여기는 XS, YS, ZS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C포스 명령으로 일단 초기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X는 XS 곱하기 1-T, XF 곱하기 T라는 수식대로 T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피겨 1 클리어라고 하는 거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는 뭐 여기저기 예제에서 나오지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위치로 XS 위치로 로봇 8이 이동을 뿅 하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의 X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 포문이 있어요. 포문을 잘 보시면은 0에서부터 10일까지라고 해놨고 i가 증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i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일보다 작은 데까지 정수로 상승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i가 증가를 하겠죠. 이 i 값에다가 0.1을 곱합니다. 0.1을 곱하니까 t라고 하는 값은 0.0, 0.1, 0.2 그리고 i가 10일 때에는 10 곱하기 0.1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t는 0에서부터 1까지 0.1 단위로 일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이 0.1씩 증가를 했더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여기 플롯 명령을 써가지고요. C포스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포스는 C포스 또는 I포스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 XYZ 위치를 넣으면은 그 위치로 가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코드를 수정을 해서 C포스 값의 결과물 실제 어디 위치에 있는지 X2, Y2, Z2 값에서 X2 값만 한번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Y 값은 Y 값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때 X 값은 500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그대로고 Y 값만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Y 값이 변하는 걸 볼 줄 알았는데 X 값이 변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계속 500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이 라인이 Y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지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삐뚤삐뚤 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하는 방향은 Y고요. 얼마만큼 X가 유지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X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똑같은 값을 500을 계속 유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게 이제 테스트 1의 예제가 되겠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그림이 테스트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 로봇이 X는 500 좌표를 유지하면서 Y가 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칸씩 이제 움직이고 있죠. 0.1씩 t 값이 0.1씩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x가 증가를 여기에 있는 x축은 시간이죠. 시간축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x좌표가 계속 5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요령 잘못 눌렀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숫자는 이게 x좌표인 겁니다. x좌표가 계속 500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세요. y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y축으로 녹색 축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빨간색 축으로 x방향만큼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때 x값을 보면은 뭐 일정하게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x는 500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했고 그때 C포스가 동작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x는 500으로 아주 일정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트 2라고 하는 예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로패스 1 안에 테스트 2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move 명령, 바로 P 컨트롤 하는 부분이죠. P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에 조인트 값들이 막 변할 텐데 그때의 값을 토대로 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찍어 봤습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써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나왔고 그때
1번, 4번. H에서 1번, 4번이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값을 의미하고요. 2에 사는 Y, 3에 사는 G값, 4에 사는 2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X값이 실제로 컨트롤이 되고 있을 때에도 500이라는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지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요 좌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리고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러에 직접 들어가서 무브라고 하는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요 사이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사이가 정말로 직선이 그려지는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써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 사이가 직선이 아니라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테스트 2의 결과입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쓴 결과라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동해 가고요. 시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500, 500으로 X값이 일정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X값은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살짝 튀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실 겁니다.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X는 실제로 왼쪽 시뮬레이터에서 볼 때는 거의 직선으로 보이는데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움찔움찔 하면서 값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목표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0.1씩, 0.1씩, 0.1씩 t가 0.1씩 증가를 하면서 그때 해당하는 x좌표를 또는 y좌표를 계산해서 넣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까지 갈 때는 되게 일정해 보였는데 요점에서는 다 x는 500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의 실제 궤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테스트에서 찍은 거는 바로 요점들의 결과들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직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컨트롤이 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을 할 때 실제 궤적을 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 500.1이고요. 여기는 500이에요. 그래서 약 0.1mm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mm면 아씨 쪼잔하게 이 정도면 되게 작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100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이 100 마이크론인데 이게 움직임을 표현할 때 뭔가가 여러분들은 0.1mm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0.1mm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이를 자른다거나 레이저 커터로 금속을 자른다거나 용접일 때는 사실 0.1mm는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무언가 직선을 그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사이는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잘라내게 되면 자른 면이 일정하지 않고 0.1mm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뜻밖의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정하게 가지만 그 중간의 값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들이 이 로봇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숙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에러 수준을 0.005mm 미만으로 줄여봐라 라고 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패스 1에 테스트 2 예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은 사실 제 경우는 딱 숫자 2개만 바꿨습니다. 숫자 2개를 바꾸시면은 방금 전 보시는 대로 에러 레벨, 방금 전 그래프를 확대를 해본 겁니다. 확대를 했더니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까지 이동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에러가 그래프 상에서 보면 500.1, 500이기 때문에 약 0.1mm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는 제가 해놓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0.005로 499.992, 499.987 사이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0.005mm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 하셔도 좋은데, 힌트를 드리자면 에러를 줄이게 되면 좀 천천히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레벨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0.1mm지만 뭐 대략 200분의 1 수준으로 되게 작아졌죠. 이 정도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테스트 2 예제를 수정하셔서 테스트 2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수정해서 방금 전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러 수준은 되게 사실 작습니다. 0.1mm 100 미크론 정도 되고요. 100 마이크론. 그다음에 0.005면은 5 마이크론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작은 수준이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이 산업용 로봇들의 경우에는 0.002, 20 미크론에서 100 미크론, 100 마이크론 또는 미크론이라 부르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0도에서 90도 갔다 다시 0도로 오게 되면 이 정도의 100 미크론 미만의 에러들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정확하게 그리게 하는 예제를 지금 여기 써놓은 거고요. 0.005 5미크론 정도면 굉장히 정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로봇은 이렇게 생긴 로봇이 회전을 해서 직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해서 직선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꿀렁꿀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멀리서 보면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전이 합쳐져서 직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할 때 완벽한 직선을 그리지 못하고 꿀렁꿀렁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값들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가거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하고 초보자 간의 큰 차이점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뭐 0.1, 약 100미크론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써.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정교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을 가지고 뭔가 정교한 무언가의 동작을 해야 된다면 이게 삐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삐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례를 여기에서 다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1번에서 연장 문제입니다. 1번이 되는 분들은 이걸로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패스 2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이 예제는 위치가 4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좌표도 이렇게 정해놨고요. 500에 200, 600에 200, 600, 300, 500에 300. 그래서 1번부터 움직여서 1, 2, 3, 4, 1.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X1 좌표, X2 좌표, 3 좌표, 4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cforce 명령을 가지고 처음에 원래 1번 위치로 가야 되겠죠. 로봇이 현재 위치가 여기 또는 초기 위치가 여기 있는데 삐용 하고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1에서 2번 가고 2에서 3번 가고 4번 가고 1번으로 돌아가는 명령들을 이렇게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cforce 명령들은 이 포지션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3번 가고 3번에서 4번 가고 다시 1번만 가는 결과만 여기에 XYZ라고 하는 부분에 얻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만 가지고 플롯을 찍어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테스트 예제 지금 어디냐면 제로 패스 2에 제로 패스 2 안에 테스트하고 테스트 2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예제를 돌려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직사각형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서의 예제처럼 컨트롤러 입장에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써서 실제 컨트롤이 되고 있을 때의 사각형 위치를 그려보면 전혀 엉뚱한 어이없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1번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심지어 떠 있고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이 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시면은 와, 무려 이게 원하는 궤적인데 이렇게 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재봤더니 약 4mm 정도의 에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지우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여태까지 얘네가 알아서 직선을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갈 때 컨트롤 때문에 꼴렁,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꼴렁, 이쪽으로 배가 나와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위쪽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교하게 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2 예제 마찬가지로 앞서서의 예제처럼 테스트 2만 변경을 하셔서 수정을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테스트 2 예제가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와, 생각보다 에러가 많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초기 위치 1번으로 이동을 했고요. 2번 가고요. 3번 가고요. 4번 가고 다시 1번으로 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금 보시겠습니다. 300 위치까지고, 자, x는 100, y도 100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사각형을 그린 건 맞는데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이 틀려 있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와, 좌표가 딱딱 맞는데 생각보다 어이없는 결과물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보실 때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1번 테스트 예제, 2번에서 테스트 예제에서 보시면은 테스트 예제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여기 갔다가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으로 이동해서 완벽한 정사각형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이만큼씩 에러가 요만큼이 있고요. 여기도 요만큼 에러가 있고 여기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에러가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초기의 테스트 예제 TE ST2가 아니라 테스트 2가 아니라 테스트만 활용을 했을 때의 예제는 꼭지점들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였죠. 근데 이 컨트롤러에서도 보시면요. 자, 여기 초기 위치는 틀렸지만 여기 가서 보면 2번은 되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3번 위치도 거의 3번에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굉장히 정확하죠. 다시 1번으로 온 것도 되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 꼭지점을 가는 기능들 1, 2, 3, 4를 가는 기능은 굉장히 정확한데 중간이 개판 엉망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컨트롤러로 찍어보면 얘가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 2 앞서서 문제 1번처럼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잘 적용을 하셔서 에러를 굉장히 작게 줄여 보시는 게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숙제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거의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에러 수준을 좁힐 수 있을까? 이 배가 나오는 부분, 퓨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쪽을 건드리시라는 건 아니고요.
P 컨트롤의 KP 값은 좀 내비두시고요. 걔를 안 건드려도 이 수준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 예제를 가지고 고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예제에서도 테스트 2가 이렇게 배가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2 예제의 일부를 고치시면은 그래도 얘들이 레벨이 굉장히 에러가 작게 지금처럼 이렇게 뻥 4mm면 엄청난 에러인 겁니다. 그래서 이 4mm만큼이나 에러가 됐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500인데요. 이 좌표가 504 정도 됩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거 보여드리면은 이 그래프는 그냥 왼쪽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이 값의 레벨을 보고 싶어서 이 정도 잡아서 보시면은 이 값이 약 504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리지널 레인지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컨트롤러 때문에 이와 같이 완전 삐뚤어지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4번 위치도 500이 아니라 500 지금 보시면 여기가 501이고 여기가 500이기 때문에 500.5 한 0.5mm 정도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푸셔가지고요. 푸는 시간은 9시부터 시험이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넉넉하게 들여서 오후에 수업이거나 시험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군데만 고치시면 되기 때문에 당일 4월 21일 자정까지 11시 59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은 저한테 보내시면 채점하지 않겠고요. muhw01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꼭 보내세요. 다른 메일은 보지를 않기 때문에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hw01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메일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내실 때는 파워포인트로 뭔가 시험이잖아요. 발표 자료처럼 파워포인트 몇 장 정도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썬 코드 자체는 스크립트 자체는 다른 분들 거를 베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스크립트일 뿐이고요.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최대한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명확하게 하면 점수를 거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동그라미 그리는 걸 했는데 첫날 숙제를 하신 분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외에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 말도 안 되거나 다 포기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간을 다시 또 드렸었는데도 한 5명 정도는 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 여태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좀 포인트로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칸을 잡아가지고 10토막을 내서 갔더니 이 사이에 에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에러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들 생각해 보시고 자정까지 이곳에 이메일로 숙제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만 그냥 떨렁해서 보내신 거는 점수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글 안 봤습니다. 자, 그럼 수고들 하시고요. 재밌게 수업들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